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내가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좀 불안에 떨지 않고 대출을 좀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호우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대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자, 대출 기간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짧게 쓸 건지 길게 쓸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출을 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잖아요.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너무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내 나름대로는 돈을 비싼 돈 주고 빌려가지고 빌려줬는데 고객이 탁 갚아버리면 이렇게 본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비용만큼 이제 수수료를 물리는 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없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출 영장 3개월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대출해서 12개월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12, 11, 10월부터 갚는 거는 따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1월에서 네, 9월 사이에 이제 대출을 갚는 건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내가 대출을 좀 짧게 쓸 건지 길게 쓸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 건지 이제 변동금리를 가지고 갈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는데, 대출은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는 이제 정부 정책 상품이 이제 완전 고정금리 상품들이고,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 받는 건 혼합금리라고 해서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랑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5년 동안은 딱 고정으로 해서 쓰고 이제 5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6개월마다 변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형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대출을 몇 년을 가지고 갈 건지 그 부분 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뭐 30년, 35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대출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뭐 금융 관련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나 대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뭐 대출 이자 얼마 나가지도 모르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대출 몇 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썼나? 7년 썼나? 이러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하셔야 된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그 대출 상품을 낮은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내면 기간은 30년, 40년으로 받지만 대출 상품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갈아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다?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 상품은 한번 갈아줄 수 있다.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건만 맞으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낮은 금리로. 그래서 대출을 영원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자나 이런 부분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꼭 유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을 내가 이제 3년 가지고 갈 건지 5년 가지고 갈 건지에 따라서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신용대출 같이 1년짜리는 뭐 굳이 고정금리를 하지 않아도 이제 변동금리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대출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하시는 분들은 변동금리를 쓰셔도 되지만 앞으로 올해 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하시면 보통 신용대출은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3개월은 3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대출을 했으면 4월 1일자로 한번 바뀌고, 그리고 4, 5, 6월, 7월 1일자로 한번 바뀌고, 7, 8, 9, 10월 1일자로 한번 바뀌고, 이렇게 3개월마다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 금리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요. 6개월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고, 12개월짜리를 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낸 금리로 1년 쓰는 거니까 거의 고정금리죠. 이제 말은 12개월짜리인데 대출 신용대출은 보통 1년마다 연장을 하니까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냥 금융채 1년물로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1년짜리는 이렇게 이제 12개월 물로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12개월 물로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기간을 좀 짧게 쓰시는 분들은 뭐 변동금리를 단기간 쓰시는 거니까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년에서 5년 정도 당분간은 이 대출을 유지를 하겠다. 뭐 금리도 뭐 고정금리 3년짜리, 그래 5년짜리가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고정금리를 해두시면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요게 같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변동금리 지금 낮을 때 그리고 높을 때 어차피 상충해도 이렇게 금리로 봤을 때는 똑같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올라가는 게 좀 걱정되거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고정값을 세팅해 두시고 쓰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하고, 매월 나가는 금액도 딱 고정적이니까요. 뭐 금리가 오른다고 갑자기 퍽퍽퍽 올라가진 않지만, 변동금리는 좀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바뀔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물로 하면은 3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거라면 1년에 4번이 바뀌어요. 3년이 아니라 월이에요, 여러분. 1년에 4번씩 바뀌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 좀 고정금리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를 하면 좋긴 한데 변동금리가 이자가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높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고정금리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좀 기간이 좀 짧거나 나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현재 대출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고정금리 기간이 다 끝나간다 그러면 그때쯤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건 날이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상환 수수료가 떨어져요. 이게 상환 수수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날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출 앞에 냈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거의 원금 수준이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거의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수수료 금액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2년 반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뭐 기존에 이미 싸게 쓰고 있으시다면 뭐 아직 기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 시점에, 오른 시점에 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거의 다 줄어들었고, 나 3년 정도 썼는데 나 고정금리 5년짜리예요. 그럼 이게 2년이 더 있잖아요. 2년 뒤에 그때 가서 대출을 바꾸는 걸 고민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이 장이 좀 장기간 갈 것 같다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시점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죠. 그래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우선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에 이제 내가 대출을 갈아타기를 했을 때 몇 퍼센트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퍼센트 금리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거기서 또 대출을 새로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 비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다 고려를 했을 때도 이게 옮기는 게 더 이득이다, 지금 현재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것보다 옮기는 게 더 이득이다 하면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또 갈아타는 게 맞고요. 근데 뭐 별로 차이 안 난다거나 좀 굳이 이 비용까지 들여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이 이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출이,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출이 풀이다 그러면 옮길 때는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뭐 DSR이나 LTV, DTI 따라서 대출 이제 한도가 달라져서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출만큼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새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기간 끝난 뒤에는 대출 금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출이 이제 6개월 단위로 변동 주기로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러분, 고정금리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상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가상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 금리가 엄청 고금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그 금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이제 그 날짜를 체크를 해두시거나 뭐 핸드폰에 등록을 해두신다거나 해서 금리 체크는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가산금리가 좀 많이 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면 매월 나가는 금액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2년, 3년 모아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1%만 올라가도 금액 차이가, 대출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1%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뭐 우리 0.1% 하나 더 싼 데서 하려고 막 엄청나게 막 공부하고 알아보고 상담받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출 관리를 안 하시면 몇 퍼센트, 3%대 대출을 냈었는데 4%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4.5%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금리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관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